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찬희 연구원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 중 하나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 및 외환을 담당하고 있는 하건영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최근에 이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등장하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및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금융시장이랑 그리고 실물경제 모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에 대한 폭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과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도산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자아냈고요. 실물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단에 대해서 동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통화정책이, 그리고 실물시장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정책이 개입을 하면서 충격을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투자자들은 공급단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하지 못했던 이 공급단에 대한 훼손을 자연스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그로 인해서 인플레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본의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다른 형태를 예상하시는 건지. 예, 우선 크게 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돼서는 기존과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하나는 백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백신에 대한 효과라든지 오미크론에 대한 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말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에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것인데요. 이 기존의 이런 확산세와 별개로 오미크론 변이 당시에 이러한 백신 접종률이 기존 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이 됐던 델타 변이 확산이 6월 중이었는데요. 이 6월 중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20-30%, 그리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0에서 10% 정도밖에 접종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60%를 상회하고 있고요. 신흥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50% 내외의 이러한 접종률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아공의 이 치사율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아직까지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치사율이 확진자 수의 한 3, 4주 정도 후행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남아공의 치사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그래서 이 백신의 효과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까지는 아마 불확실성이 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지역별 확산 추이일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요를 담당하는 지역은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은 아시아 신흥국이죠. 이 델타 변이가 특히나 공급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이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약간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직전에 대응했던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음 대응에서는 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직전에 대응했던 지역이 어디냐? 결국에 아시아 신흥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시아 신흥국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델타 변이에서 확산세에서 좀 자유로웠던 지역이 이 유럽이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는 확산세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을 담당하는 신흥국에 대한 충격보다는 이 수요를 담당하는 선진국에 좀 더 오미크론에 대한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여기서도 보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요인들은 결국에는 이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에는 중요했었죠.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한데 이 수요 모멘텀이 둔화가 되면은 이번에도 공급 훼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수요가 부진한데 공급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이번 수요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들이 이번에도 관찰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에는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보시면은 생산과 그리고 이 수요 간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죠. 그 결과가 이 미국과 독일 간의 이런 재고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역대 최저의 이런 재고 데이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재축적 수요가 분명히 이 수요에 대한 둔화에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공급 훼손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서 이 수요에 대한 충격을 그동안에 제어해줬던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약간 선제적인 정책 대응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미국의 가계의 저축률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서 가계의 현금성 자산이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2.5조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 3번의 큰 이 재정 부양책 규모가 평균적으로 1조 달러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현금성 자산, 즉 저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로 확산이 돼서 경제활동이 정말 추가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의 봉쇄가 나타난다. 그런 정도의 충격이 아닌 이상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재개가 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세계 금융 스트레스 지수 보시면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물가까지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쓰기에도 쉽지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 충격을 이런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방어를 해줬는데 근본에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조금 다른 점을 크게 백신 효과 그리고 이제 지역별 확산 추이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 변화 가능성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제시해 주신 포인트 하에서 어떤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좀 도출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투자자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책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격이 좀 미미했던 수요의 환경에 좀 더 민감했던 지역이라든지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선진국의 금융시장에 돈이 좀 더 집중이 됐던 경향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확인이 됐었는데요. 근본에는 수요보다 공급에 대한 충격이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봉쇄를 했던 부분들을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아시아 신흥국까지 다시 재상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다시 공장들의 폐쇄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시아 신흥국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대비해서 이 공급에 대한 회복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아시아 신흥국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흥 아시아 제조 PMI를 보시면은 이미 올라와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델타 변이 확산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미 아시아 신흥국들은 이 제조업 경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신흥 아시아가 그동안에 선진국 대비해서 저평가를 좀 받았는데 이러한 저평가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흥 아시아 지역에 좀 더 집중이 되는 즉 제조업 기반이 좀 탄탄한 국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이제 산업들이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러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투자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엔 이제 또 더 관심 있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